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봄을 맞아 명연주자들이 전북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행복한 응접실에서는 연주자들을 초대해서 예술가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섬세한 감성으로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의 소유자 바리톤 석상근 선생님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석상근 선생님 간단히 아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태리 마스카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셨고요.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중국, 일본, 이태리, 독일,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립오페라단 초청, 한국무대 첫 데뷔, 서울시립오페라단, 대전예술의 전당, 대구 오페라 하우스 등등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선생님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북 원음방송 행복한 응접실 네. 많은 애청자분들 정말 오늘 뜻깊은 시간에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바리톤 성악가이고요. 제 노래로 많은 분들께 힐링과 여러 가지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목소리 듣다가 잠깐, 네, 굉장히 황홀합니다. 네, 또 노래는 또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제가 서두에 이제 선생님 아주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유럽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2005년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네네, 그러셨군요. 200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 귀국한 지는 2014년도 경에 이제 귀국을 했지만 하고 네. 나서도 이제 계속 유럽에 네. 제가 에이전시가 있어서 네. 왔다 갔다 이렇게 오며 가며 유럽 공연도 하고 네.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20년 이상 그러시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한창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그 계약이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3년 정도 네. 그 기간 동안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예술가 분들께서 음악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됐었죠.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네. 코로나 기간 동안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네네. 저는 처음에 금방 끝나겠지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있었는데 네. 끝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그래서 정말 이거 더 길어지면 큰일 나는데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당장 이제 우리 생계가 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네. 이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순수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자격증이 있어갖고 네. 그거를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정말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 제가 과감하게 네. 뭐 일을 또 하게 됐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은 1톤 트럭을 탑차를 사서 네. 냉장고 배송을 네.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2년 전이죠. 그러니까 네. 올해가 23년이잖아요. 네. 22년, 2021년도 네. 기간 동안에 이제 그때 네.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였죠. 네네. 그 기간에 제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있는 네. 거기에 제가 취직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냉장고를 배송을 하는데 네. 전국 배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익산에도 제가 냉장고 배송을 하러 왔었습니다. 아유, 무슨 우픈 얘기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네. 네, 그런 말씀은 또 처음 듣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이걸 평생 하려고 한다기보다 냉장고 배송을 네, 어려운 상황을 좀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소나기가 오면 네. 소나기를 피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과정들 속에서 제가 정말 또 다른 인생의 공부를 하게 된 아. 계기가 됐고요. 네. 예. 그러면서 또 이걸 주제로 인생 제2막 이야기라는 콘서트를 전주 네. 이룸 아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룸 아톨. 네. 거기에서 효자동에 있는 네네 곳이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에서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네. 초청을 받아서 리움 아트 컴퍼니라고요. 네. 월간 리뷰 거기 김종섭 대표님 네네. 사회로 해서 제 냉장고 배송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네. 단독 무대로 해서 제가 공연을 했었습니다. 아, 그게 언제?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네네. 진즉 모셔야 됐는데 너무 아닙니다. 늦게 모셔서. 예, 예. 네, 그러셨군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1톤 트럭을 운전하시면서. 근데 좀 이렇게 냉장고 배송이 상당히 힘이 많이 소요되는 일인데 좀 네, 맞습니다. 버거 보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성악가 치고는 큰 체격이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제 냉장고 배송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쉽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네. 제가 빵집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빵가게에서 일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또 태권도 선수 생활을 또 했고 그러셨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또 하고 네. 다져진 또 그런 또 건강이 네네. 좋아서 네. 제가 그 일을 그래도 할 수 있었던 뭐 나름대로의 어떤 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석상근 선생님과 이제 우리 인터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전화 연결로 해서 이제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굉장히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네. 그런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목소리만으로도 네. 그런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역시 직접 뵈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냉장고 배송하면서 네. 정말 힘들지 않았느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래를 네. 할 수는 없는 그 기간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내가 전국 여행을 다닌다. 네네. 내가 여행을 다닌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름다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일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 네. 고속도로 같으면 좀 오른쪽에 낮죠? 낮아서 보이지 네. 않거든요. 네. 그런 자연 풍경이. 네. 근데 1톤 트럭은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망이 아주 파노라마를 보면서 가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네. 정말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뭐 인터뷰 초입에 1톤 트럭 탑차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정말 훅 들어와가지고요. 뭐 웃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 선생님께 굉장히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네.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그 전국 여행을 다닌다는 마음으로 극복을 해왔다. 그 점이 저에게 참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좀 보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석상근 선생님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유럽의 권위 있는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한 번도 하기 힘든 그랑프리를 7차례나 우승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전 사실 좀 외국 콩쿠르라서 제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만 선생님이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7번 이제 그랑프리 우승을 했는데요. 네. 제가 했던 콩쿨들은 이제 자코모 아라갈이라고요. 네. 유명한 세계적인 네. 테너입니다. 테너 이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 이름을 따서 만든 콩쿨입니다. 스페인에서 이제 열리는 콩쿨인데요. 네. 제가 우승을 할 줄을 몰랐는데 어쨌든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우승을 하면서 자코모 아라갈이라는 이분은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유튜브에 쳐보시면 다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세계적인 테너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테너 분에게 또 티칭도 좀 코칭도 받게 됐었고요. 네. 예, 그리고 어떤 그 그랑프리에 어떤 수여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예, 네. 제가 인연이 또 예, 있으시군요. 있었는데 네. 예, 현재도 살아 계시고요.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콩쿨 우승자를 위한 콘서트를 그 스페인 오비에도라는 네. 북쪽에 있는 도시에 네. 거기에서 같이 우리 자코모 아라갈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저 여자 파트는 스페인 소프라노가 우승을 했고요. 네. 남자 파트는 제가 우승을 했는데 그렇게 세 명이서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자코모 아라갈 그 콩쿨 우승자 기념 콘서트를 또 네. 이어서 하게 됐었습니다. 아우, 정말 뭐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또 그 그 외에도 뭐 그쵸. 이태리 레나타 테발디 유명한 세계적인 소프라노고요. 그 마리아 칼라스 네. 그리스 출신의 마리아 칼라스라는 정말 최고의 소프라노와 쌍벽을 이루는 네. 정말 대단한 이태리 출신의 레나타 테발디 콩쿠르에서 제가 또 우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비오티라고 있습니다. 이 네네. 비오티 콩쿠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콩쿠르에 제가 1등을 하고 다른 콩쿠르는 제가 2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2등을 했었던 그 비오티 콩쿠르는 정말 세계적인 콩쿠르이고요. 네. 예, 또 저 외에도 많은 훌륭하신 음악가 분들이 여기서 또 입상자들이 나온 그런 네. 콩쿨인데요. 그 예전에는 이런 그 콩쿨에서 우승을 하거나 이제 등수 안에 들면 군대에 면제를 받았었어요. 네, 네. 네네. 그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미 군대를 갔다 와서 콩쿨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럼 늦게 그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 제가 건가요? 성악을 거의 재수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늦깎이로 이제 네, 하게 됐고요. 네. 제가 성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하고 저보다 먼저 공부를 했던 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성악을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 때는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음악실에 불이 켜져 있고 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그 밤에 네. 그 불빛과 소리를 따라서 제 봤더니.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친구가 이태리 가곡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그래서 예. 이제 인사를 하니까 나 노래 연습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제가 노래를 저한테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누가? 친구가요? 예. 아니면 친구가? 예.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성악 공부를 하진 안 않았지만 왔죠, 그 평상시에 당시에는. 노래하는 건 좋아했거든요. 네, 노래를 네.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노래를 가곡을 불렀습니다. 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하면서 불렀는데 친구가 갑자기 말이 없는 거예요. 충격 먹었군요. 그래서 현타 온 거예요. 요즘 현타가 왔는지 저를 이렇게 눈을 멀뚱멀뚱 이렇게 네. 뚫어져 보면서 네. 노래 너야말로 성악을 해야 되지 않냐고. 친구가 발견을 해주셨군요. 친구가 권유를 해서 네.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또 인연이 되었군요. 그래서 이게 그 파장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제 내리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 진짜 성악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나? 네. 전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성악
작곡의 매력에 점점 끌리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네. 해봐야 되겠다라는 고등학교 결심을 하고 3학년 때. 결심을 하고 졸업할 아. 쯤 돼서 이제 레슨을 네. 정식으로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러셨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실 7개 그 우승하신 얘기 중에 지금 3개밖에 못 왔습니다. BOT까지밖에 안 왔는데. 네네. 그래서 그 네. 이후로 뭐 움베르토 조르다노, 네. 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이태리 네. 작곡가인데 안드레아 쉐니에라는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만든 오페라 작곡가시고요. 또 줄리에타 시메오나토라고요. 메조 소프라노 이태리 출신의 네. 예, 성악가신데 그 분은 이름을 딴 국제 성악 콩쿠르이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제가 나열을 하기가 많을 정도로 뭐 그렇군요. 2등, 3등 특별상까지 대단한 타면은 거예요, 사실. 한 20개 가까이 정도 네. 제가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 그것도 3학년 후반기에 음악이 갑자기 내 안으로 훅 들어와서 그때의 인생을 진로를 그때 이제 바꾸신 후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럽 무대라는 곳이 네. 동양인들에게는 많이 좀 인색하고 문턱이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제가 그 성악 콩쿠르를 이제 국제 성악 콩쿠르에 많이 참여를 한 이후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페라 가수 극장 많은 유럽에 있는 극장에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오페라 작품에 제가 역할을 맡아서 제가 본격적인 프로 성악가로서 오페라 네. 가수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디션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 오디션을 보는데 먼저 오페라 극장의 오디션 전에 거치는 관문이 에이전시, 네. 그런 전문 클래식 기획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소속이 돼야 되고. 그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갑자기 콩쿨도 진짜 어렵지만 네. 그 콩쿨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 에이전시 오디션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대중 가수들이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야 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구조처럼 유럽은 뭐 수백 개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획사에 제가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든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에다가 제 음원 이제 오페라 아리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실황을 보내주고 했는데 대부분 다 휴지통으로 가요. 이유는? 문의를 하거나 네.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그래서 한 30군데, 40군데, 50군데 에이전시 주소를 받아서 보내면 네. 거기에서 답장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는 한 3군데를 받은 거예요. 겨우. 그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래서 날짜를 주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직접 노래를 하러 가야 됩니다. 네, 에이전시. 예, 거기 사무실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 연습실이 있어요. 네, 피아노랑. 네. 그리고 반주자가 대기한 상태가 있고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이제 뭐 언어를 해야 돼. 이태리 언어를 해야 되겠죠. 영어를 하든지 뭐 독일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보고 노래 실력이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통보를 거의 못 받아요. 거기서 또 떨어지죠. 예, 콩쿠르를 아무리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승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오페라 경력 우대자, 그러니까 오페라를 무대에 많이 선 사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진짜 프로페셔널 성악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네. 결국 제가 에이전시 한 군데에 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네. 한 에이전시와 일을 같이 하자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오페라 극장의 오디션의 정보를 저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작품 뭐 이렇게 준비해서. 어떤 자리다 준비해서 오디션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하고 네. 두세 곡 아리아 두세 곡을 이제 뭐 이태리 아리아, 독일 아리아, 뭐 프랑스 아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2개 국어, 3개 국어의 오페라 아리아를 준비를 해서 네. 그날 가는데 저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모든 에이전시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콩쿠르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거. 이제 콩쿠르는 보통 큰 콩쿠르는 300명, 400명 오거든요. 네. 거기서 1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오디션 같은 오페라 극장 오디션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이미 다 겪었고 이미 활동을 하고 정말 베테랑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너무 이 턱이 네. 진짜 높고 실제로 거기 콩쿠르는 한국 사람이 많지만 네. 같은 한국 사람끼리 경쟁하기도 하지만 오페라 오디션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들. 예. 거기는 실제로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다 외국인들, 이제 유럽 성악가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을 넘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콩쿠르는 1등, 2등, 3등이 있잖아요. 네. 오페라 극장 오디션은 오로지 한 사람. 그쵸. 자리가 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얘기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거기서 오디션을 해서 드디어 제가 독일 극장의 뮌스터 극장의 솔리스트로 전속 솔리스트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속 게다가 뭔지 모르지만 정말 전속 대단한 것 같아요. 솔리스트라고 하면은 네. 독일 국가에서 이제 인정하는 자리고 네. 시에서 이제 그 월급이 나오는 겁니다. 네. 거기는 연금도 들어가고 보험도 되고요. 쉽게 하면 4대 보험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한 거네요. 예,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네네.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오페라 가수로서 공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전혀 우리 뭐 그럴 얘기를 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런 비자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보통 그 오디션이 안 되고 이제 계속 연장이 안 되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오디션 되면서 네. 이제 전속 솔리스트로 되면서 유럽에서 더 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오늘 많은 거를 배웁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와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이제 아까 질문해 네. 주셨는데 제가 노래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이제 저는 바리톤이니까 네. 그 맥베드나 나부코라든지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오페라 배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동양인이다 보니까 네. 일부러 네. 소외되기도 하고 이제 모든 주인공들이 다 사실은 떨어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유럽인들이잖아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래서 너무 속상했죠.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실력밖에는 내가 살아남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금방 가네요. 네. 네, 이렇게 어렵게 유럽의 무대를 개척하고 또 실력을 인정받고 이제 활동을 막 무르익을 무렵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코로나 시국이 닥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셨어요? 그래도 뭐 꾸준히 이렇게 독창회나 발표회 등을 계속 이어오셨잖아요. 그 냉장고 배송했을 때도 네. 제가 배송하고 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남는 시간에. 네. 그리고 또 공연이 들어오면 그날 이제 그 물류센터 대표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네. 그날 또 그런 날은 또 미리 얘기 드리면 네. 또 하루 빼주셔요. 그러면 이제 공연도 다니고 그 와중에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다행히 코로나가 이제 좀 요즘 같은 경우는
다시 제가 네. 공연 활동을 감사하게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좀 시간이 이렇게 엄청 빨리 가서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활동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국에서 최근에 동요라든가 또 싱글 앨범 이렇게 많이 발매를 하셨거든요. 네. 특히 동요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분은 흔치 않은데 반가웠습니다. 네. 그 제가 동요를 첫 앨범을 동요 앨범으로 하게 된 이유는요. 네. 저도 어릴 때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동심의 세계를 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점점 그 동요가 많이 들렸는데 예전에는 요즘은 네. 동요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가곡도 안 그 들려서 저는 속상합니다. 제가 네. 저도 마음이 참 네. 속상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동요를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툴뮤직 정원현 대표님이라고 네네. 계세요. 거기 기획사와 그 대표님과 함께 이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이 음반 작업한 거를 갖다가 또 단독 공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동요를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많이 네.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좀 동요 애정이 많아서 예. 제가 동요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노래는 저희가 또 시간 나는 대로 방송에서도 네, 많이 감사합니다.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 한 곡 한 곡 힘 빼고 정성을 다해서 불렀다는 그런 진정성이 정말 전해와서 감동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납니다. 그 지난해 이제 대한민국 아름다운 문화인 대상 네. 시상식에서 성악발전 공로대상 수상하셨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네, 너무 짧게 정말 가문의 들어볼게요. 영광이었고요. 네. 네, 제가 성악 발전 공로 대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성악가로서 제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힐링이 되고 네.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뭐 하셨다고 이렇게 네, 또 평을 해주신 거죠. 평을 해주신 거죠. 인정을 네, 해주셔서. 네. 그래서 네. 너무 참 감사한 상이었습니다. 힐링을 주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네. 초두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 그런 활동을 해오고 계셔서 앞으로도 저희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쌤, 4월에 전주에서도 만나뵐 기회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네. 전주 국제영화제. 네, 예, 네. 예. 이번에는 특별히 뭐 24회로 전주 국제영화제 하는데 전주 교대가 100주년. 네. 네, 특별한 기념 네. 연주회로 국제영화제와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기대가 됩니다. 네. 4월 26일 오후 7시 전주 교육대학교 황학당.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또 이곳에 가시면 우리 석상근 선생님을 만나 뵙고 또 공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획 좀 들어보죠. 네, 앞으로 계획은요. 위대한 청춘 공연이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공연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많은 관객분들께서 네. 감동을 또 하셨고요. 이 위대한 청춘의 공연은 우리나라 전 근대사부터 2002년 월드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네. 그거를 이제 하이라이트로 네. 영화 필름 스타일로 해서 네, 거기에 보면 이상가족 찾기도 나오고요. 뭐 새마을 운동부터 근현대사를 다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귀한 영상 자료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가곡들이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네.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래서 저도 출연을 해서 네. 공연을 하는데요. 앞으로 위대한 네. 청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또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에서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전주에서도 정말 위대한 청춘, 뭐 익산에서도 네. 위대한 청춘이 열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그 위대한 청춘을 제작하신
월간 리뷰 김정섭 대표님의 고향이 네. 익산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종섭 선생님도 또 뵙고 싶습니다. 네네네. 한번 네, 예, 기회 초대가 됐으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셔서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클래식처럼 오래도록 기억되는 좋은 음악으로 힘을 주고 위안을 주는 음악가 바리톤 석상근 선생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원음방송 행복한 응접실에 응접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리톤 석상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고요. 석상근 선생님의 목소리로 섬지박이 띄워드립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짜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거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